대마초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대마초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30초 안에 뇌에 전달되고 몸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요. 담배나 술과 비교하더라도 그 흡수되는 정도가 월등히 빨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도 격하게 일어나죠. 대마를 흡입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반응이 절정에 달하며 최소 3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대마의 대표적인 성분인 THC와 CBD는 지방에 흡수되기 때문에 일단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신체의 모든 세포와 결합해 장기간 최소 80일 이상 몸에 남아있죠. 대마초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고 다소 격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티바 품종은 사람들을 훨씬 수다스럽게 하며 때때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대마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티바 품종은 전두엽과 연결된 여러 회로에서 신경 활성화 성분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마초를 피울 때 매우 예민해지고 편집증 같은 인격장애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편집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마초에 들어있는 THC와 CBD 성분은 뇌에 있는 여러 수용체와 결합해 감정기관과 연결된 신경세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커지게 된다는 건데 놀라운 건 전두엽이 그만큼 집중력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또 그만큼 줄어들어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죠.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망가져 극심한 불안과 편집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할 때 더 많은 담배를 태우거나 약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인데도 말이죠. 편집증이나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 대마초를 피우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매번 비슷한 효과만 나타날 뿐이에요. 대마초는 알코올, 니코틴, 도파민 중독과 같이 화학적 반응에 변수가 많고 항상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인디카 품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마초는 종종 수면 안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분을 망가뜨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억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마초가 뇌에 흡수되어 뇌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증폭하거나 멈추게 합니다. 결국 몸의 신경계가 망가지는 건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생물학적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다른 기질, 다른 성격,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고 관찰했었지만 매번 반응이 달라서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한다는 게 팩트죠. 미국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대마초는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대마를 더 쉽게,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각 나라별, 개인별 얼마나 많은 양이 오고 가는지, 얼마나 자주 대마초를 섭취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면 대마라고 하는 뇌의 영역에 전기적 신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마는 종류 불문하고 단기 기억 상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도나 행동을 관장하는 기저신경절과 수뇌 사이의 회로를 망가뜨리는데요. 그래서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의 신체적 움직임이 덜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 다른 부작용은 침이 마르고 눈물이 제때 안 나와 구강건조증이 생김에 따라 눈이 충혈되고 식욕이 폭발해 입맛을 다지게 된다는 건데요. 음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미각이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폭발해 음식에 집중력이 쏠리게 되면 이는 곧 내장으로 신호를 전달해 혈당을 조절하는 위신경세포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머리로는 계속 음식을 갈망하고 배로는 배고픔이 커져서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마초는 진통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 효능보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훨씬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통증을 완화하기보다 다른 감각기관에 더 큰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잊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대마초는 성별, 나이 불문하고 효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솔직히 저는 뇌과학자로서 대마초가 임산부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두렵습니다. 뇌 조직과 각각의 신경계는 신체 발달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마초를 끊기 위해 제발 노력해야 합니다. 대마초는 뇌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달하는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분리불안 등 정신병이 생길 확률이 커지죠. 만약 10대 때부터 대마초를 피기 시작한다면 정신분열이 생길 확률이 2배는 커지게 됩니다. 즉 16세에서 24살 사이에 대마초를 접한 사람은 1년 안에 신경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크고 이를 완화하려 계속해서 대마초를 찾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뇌신경계 손상으로 다양한 합병증, 정신병을 앓을 수도 있죠. 결국 대마초를 피우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신경계를 교란시켜 어떤 역행 신호가 생기게 되고 이는 수많은 뇌세포 활동을 증폭하거나 또는 억제로 이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